안녕하세요. 주부 9단이 되고 싶은 주부 일단 소댁입니다. 오늘은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임신을 마음먹고 시도한 지 3개월 만에 영어리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 임신을 준비하며 했던 것들, 그리고 극초기 증상까지 저의 경험을 공유해 볼게요. 고고! 제가 임신을 마음먹은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넉넉지 않은 형편과 부모님의 불화를 겪으며 성장했는데요.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엄마의 선택은 정말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과 별개로 저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로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사이좋은 부부가 되고 귀여운 아이를 낳아서 즐겁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재밌고 듬직한 신랑을 만나 꿈에 그리던 사이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 생각이 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낳을 거면 빨리 낳아야 좋다, 체력이 딸린다고 하셔서 얼른 마음먹게 되었어요. 2번째 이유는 조금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 호기심이 많고 게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여자 캐릭터를 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게임의 확장팩을 플레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황당하네요. 무튼 이러한 크고 작은 이유들로 임신을 결심했습니다. 결심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건강검진을 예약한 것과 산부인과에 방문한 것입니다. 저는 MBTI가 ENFJ인데요. 심각한 계획형은 아니지만 계획형 성격이다 보니 이것저것 미리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부인과 질환은 없는지, 풍진 항체는 있는지, 1년 내에 치료받아야 할 치아는 없는지 등등 병원을 열심히 다니며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신랑은 종합검진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따로 병원은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며 임신 준비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 꾸준히 먹었습니다. 저는 최근 살이 찐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산부인과에서 처음 배란일 날짜를 받아 숙제를 했습니다. 숙제 후에도 산부인과에서는 이것저것 검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체내에 있는 정자의 활동성과 난소나이 등을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정자도 무척 활발하고 난소나이도 20대로 나왔습니다. 여담인데 난소나이가 실제보다 너무 어려도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거나 미성숙 난소가 많은 거라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은 실제 나이와 같거나 한두 살 어리게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30대라 의사 선생님께서는 배란 유도약을 먹을 건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약을 먹으면 비교적 배란이 규칙적이고 잘 되어서 임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솔깃했지만 일단 자연 임신 6개월은 시도해보고 싶어서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임신 육아로 유명한 네이버 카페를 가입해 열심히 구경했습니다. 카페에는 다양한 사례들과 경험이 많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배란일 숙제 후 생리 예정일에 임신 테스트기를 했지만 단호박이었고 무척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한 번에 성공할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첫 달이 지나고 회사에 임신 성공한 직원분이 좋은 기운 받으라며 임태기를 왕창 주셨습니다. 생리 주기가 일정한 편이라 배란일 근처로 또 열심히 숙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달에도 단호박 한 줄이라 속상했어요. 이게 주기가 길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3개월 만에 생겼지만 1년씩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해요. 2달이 훌쩍 지나고 저는 갑자기 패러글라이딩을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신하면 이런 모험 못할 텐데 싶어서 주말에 신랑과 강원도 영월에 놀러 갔어요. 우연치 않게 여행일 근처가 배란일이어서 영월에서 숙제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태명이 영월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임신을 확인한 얼리 임신 테스트기인데요. 외지가이로 봐야 보이는 아주 연한 선이라 신랑한테 얘기하고 나서도 둘이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혹시 임태기 불량은 아닐까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또 첫 소변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회사의 임태기로 확인을 하고 나서야 확신했습니다. 됐구나. 아이가 있는 가장 친한 친구와 친정 엄마에게만 살짝 알리고 병원 가는 날까지 수시로 임태기를 하며 잘 지내지는지 확인했습니다.
임신 호르몬 수치가 잘 올라 기준선이랑 색깔이 같거나 더 진해지면 아기집을 볼 수 있다는 카페 글을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망의 첫 산부인과 방문일.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집을 확인했습니다. 임신 확인서는 주셨지만 산모수첩은 바로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상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쯤에 증상도 차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증상은 마지막에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아기집을 확인하고 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회사에 단축 근무를 신청할지 안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기가 잘못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자 싶어서 서류를 내고 단축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 안식월 기간이라 4주 동안 회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울 때 출퇴근하기 싫어서 임신하기 전에 신청해둔 건데 타이밍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기집을 확인하고 2주가 지난 7월 말 병원을 또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주스 계산으로는 7주였기에 심장 소리를 꼭 듣자고 결심하고 초음파를 했습니다. 착상을 조금 천천히 했는지 초음파상으로는 6주 3일이었고 난황과 아기 그리고 심장 소리도 잘 확인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기뻤어요. 코딱지만한 게 심장도 저렇게 열심히 뛰다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심장 소리도 들었고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된다고 하셔서 시부모님이랑 할머니랑 삼촌이랑 이모 등등 여기저기 자랑을 했습니다. 다들 내심 기다리고 계셨는지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쁨 받는 아기가 될 것 같아 더욱 행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임신한 과정인데요. 임신 증상은 어땠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배탈이 잘 남, 무기력증과 졸림, 묘하게 예민한 감수성, 유방 통증, 생리통 같은 하복부 통증, 잦은 생리현상, 양치할 때 헛구역질이 2배로 잘남, 가끔 속이 울렁거림. 증상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제가 눈치챌 만큼 변화를 겪은 건 이 정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부 9단이 되는 그날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하는 소대기 될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